보통 한 끼에 나트륨이 30%에서 40% 이상이라면 매우 과도한 거거든요. 신라면의 경우에는 무려 90%네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지승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마트에서 음식 고르다 보면 뒤편에 부착되어 있는 영양 정보 스티커를 자주 보실 텐데요. 그런데 이 음식이 칼로리는 낮다고 써 있는데 진짜 건강에는 괜찮은 걸까 라고 생각이 드신 적 많이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영양 성분표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신라면의 영양 성분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자면요. 영양 성분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회 제공량입니다. 흔히들 생각에 제품 내 전체 칼로리가 영양 성분표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눈속임과 같은 건데요. 영양 성분표에 1회 제공량 30g, 총 3회 제공량 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은 포장 전체인 90g이 아닌 30g 기준으로 칼로리나 영양소가 계산된 것을 표기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봉지를 다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적혀 있는 것보다 3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로리입니다. 칼로리는 물론 식품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단순히 칼로리 숫자만 보고 그 음식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라고 하죠. 이 세 영양소가 어떤 분포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이지만 단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적당히 조절해서 드셔야 하는 것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영양 성분표에 표기되는 탄수화물은 당류, 전분, 식이섬유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총 탄수화물 양을 뜻합니다. 신라면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이 79g, 당류 4g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류를 4g 포함해서 총 탄수화물 양이 79g이라는 뜻이 되겠고 하루 권장 섭취량의 24%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간혹 탄수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따로 표기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체내 노폐물이라든지 독소를 흡착을 해서 배출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의 당지수를 낮춰줘서 혈당 조절도 용이하게 해주는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높으면 무조건 안 좋은 음식이다 라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충분히 함유된 식품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시다시피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주게 되고요. 소화하고 흡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라면에는 단백질이 10g, 하루 권장량의 18%로 열량 대비 매우 부족한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단지 중에 마지막은 지방인데요. 흔히들 다이어트에 지방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다이어트 할 때는 좋은 지방을 잘 먹어주는 게 대사량을 올려주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은 쉽게 나눠보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은 좋은 지방, 그리고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나쁜 지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어나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아실 텐데요. 이 오메가3도 좋은 지방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견과류라든지 아보카도와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게 되고 염증도 줄여주고 심혈관 계통도 좋게 만드는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동물성 기름이라든지 기름에 튀긴 유탕 음식들, 과자나 마가린 이런 것들은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서 무엇보다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쉽게 지방세포로 저장이 잘 되고 심혈관 계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큰 적이 됩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겠죠. 신라면의 영양 성분표를 보게 되면 포화 지방이 무려 53%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나트륨입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가공식품들에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특히 나트륨을 1일
일 기준치 대비 몇 %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한 끼에 나트륨이 30%에서 40% 이상이라면 매우 과도한 거거든요. 신라면의 경우에는 무려 90%네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면 성분표를 보면서 영양 성분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관점이라면 다이어트 할 때 라면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도 꼭 내가 라면을 먹어야겠다 한다면 다음과 같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물을 절반만 섭취하거나 물을 추가하셔서 희석해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삶은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그리고 두부와 같은 것들을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빨리 주는 버섯이라든지 야채 등을 섞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 만하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신경 써서 드시기 번거롭다고 하신다면 요즘은 건면이라든지 저칼로리 라면이 시중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신다면 그나마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라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양 성분표를 보는 법과 다이어터 관점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